반드시 챙겨 오셔야 될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독면입니다. 방독면. 안녕하십니까, 난감한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 배경 화면이 바뀌었죠. 이거 뭐 CG 아니고 진짜 화면인데, 제가 이제 학당을 체코 올로모츠에서 세르비아 노비사드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가 체코에 있으면서 굳이 체코 영상을 많이 찍지 않았던 이유는, 체코는 관광지로 너무 유명한 곳이라서 저도 프라하를 참 많이 갔지만은 제가 프라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과연 그런 여행 유튜버만큼 제가 영상을 뽑아낼 자신도 없어서, 혹은 그냥 귀찮다는 핑계 아래에 영상을 딱히 제작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세르비아의 노비사드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세르비아에서 스페인 실비아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노비사드, 세르비아에 있는 노비사드라는 곳이고, 세르비아는 그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의 고향이기도 하고, 과거에 유고슬라비아라고 많이 유명했던 곳인데, 뭐 코소보 내전이나 그런 사태로 지금은 세르비아라는 국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르비아로 이제 발령을 받았을 때 처음에 들었던 궁금증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행 영상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제 채널이니까 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이제 부산에 대해서 여행을 만드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Go to the sea, let's go to the sea. 제가 돈이 없어서 드론을 살 수가 없는데, 여행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냥 부산 해운대를 할 때 드론을 띄워버리더라고요. 그럼 과연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행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영상은,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께서 세르비아로 발령이 되었다, 세르비아로 파견을 오게 되었다, 그럴 때 어떤 것들을 궁금해 했었고, 여기 와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위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는 그저 노비사드, 세르비아라는 곳에 대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행자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행자들, 세르비아 여행도 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행자의 영상은 훨씬 더 잘생긴 혹은 예쁜 분들이 만든 영상이 많으니까, 저는 무언가 이제 한국어 교원으로 파견을 오셨을 때 제가 들었던 궁금증,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교원이 세르비아로 파견을 오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학당으로 오게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국립국어원에서 파견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세종학당으로 오게 되면은 노비사드 대학교, 집 모든 정보는 제가 있는 2022년 기준이고, 보시는 선생님께서 몇 년도에 언제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세종학당과 국립국제교육원 두 기관에서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학당으로 왔는데, 저는 세종학당의 유럽 지역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유럽 지역 하면은 그죠,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같은 그런 서유럽도 있지만은, 그죠, 저는 동유럽, 체코,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체코는 동유럽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는 자체가 아니니까 질문을 하겠죠. 체코를 한국 여행 상품사들에서는 계속 동유럽이라 하는데, 왜 그런지 이해는 갑니다. 뭐 이해는 가는데,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동해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세계 지도, 하다못해 해외에 나오면 많이 쓰는 구글맵만 보더라도 Sea of Jap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인들에게 동해를 Sea of Japan, 일본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아니면 아무렇지 않으십니까? 기분 나쁘죠? 똑같아요. 체코를 저도 체코에 살면서 여러 한국 교수님들이 쓰신 글을 보면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교정을 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체코는 동유럽이라 하지 않고 중부유럽, 지정학적으로 딱 중앙에 있습니다. 중유럽 혹은 중부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사에서 그냥 동유럽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그냥 일본해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가 한국인들 혹은 분쟁이 있으니까 그냥 동해로 해주자.
그래서 뭐 전 세계인들의 모든 생각은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인이실 거니까 한국인들에게 일본해라고 하면 기분 나쁜 것처럼 체코 사람들도 자기들을 중부 유럽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고, 또 세르비아 영상을 찍는데 왜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그런 동 하면은 그 러시아의 느낌이 너무 싫은가 봐요.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세르비아와 관계가 있는데, 유럽에서 러시아를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딜까? 그러면은 체코일 것 같은데, 유럽에서 러시아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어딜까? 그러면은 세르비아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러시아라는 하나의 국가를 두고 가장 싫어하는 국가와 가장 좋아하는 국가를 다 왔지만, 아무튼 그래서 체코는 중부 유럽, 중유럽이라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체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일본해에 나 얼마 전에 일본해 여행을 갔어 라고 들으면 듣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코 사람들도 동유럽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중부 유럽, 중유럽이라고 하는 것이 더 괜찮은 표현이지 않을까. 굳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일본에 하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은 계속해서 동유럽 패키지라고 팔 겁니다. 동유럽. 아무튼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세종학당에서 유럽 지역을 지원했는데, 그죠? 이런 중부 유럽도 갔다가, 여기는 세르비아는 그 발칸 반도이기 때문에 동남 유럽 혹은 남유럽에 가깝거든요. 제 피부를 보시면은 조금 더 남쪽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햇볕의 강도가 더 셉니다. 그래서 딸기,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체코에서 가장 실망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딸기가 더럽게 맛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딸기를 씹는 맛으로 먹는 건지 생크림 안 바르면 왜 먹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여기 이제 세르비아는 조금 더 남쪽에 있다 보니까 햇볕의 강도가 더 강해서 딸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원 없이 제가 태국에서 망고를 태어나 처음 먹고 너무 맛있어서 원 없이 먹은 것처럼, 세르비아 와서 딸기를 태어나 처음 먹은 건 아니지만 맛있게 그 당도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특히나 노비사드 제 숙소 주변에 이제 전통 시장이 있어가지고 그런 딸기를 원 없이 먹었습니다. 아무튼 유럽 지역을 지원했는데 참 운이 좋게도. 그리고 하나 확실한 것은 저희는 여행자로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1년에서 2년 가량을 살아야 되는데, 세르비아가 그렇게 나쁜 옵션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으로서? 우리가 여기 생활해야 되는 준현지인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여행자로서는 당연히 서유럽이 더 볼 것이 많고, 중유럽, 하다못해 체코만 하더라도 중유럽인데도 볼 것이 프라하 같은 곳은 있잖아요. 여기 세르비아는 이런 가까운 부다페스트나 프라하에 비해서 볼 것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다 때려 부수졌다 그럽니다. 호전적인 민족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기간에서 세르비아로 파견을 보내고 있는데, 세종학당에서는 유럽을 해서 보냅니다. 유럽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탑 클래스 경제력이 독일도 유럽에 있고, 근데 여기 세르비아라는 곳을 알기 위해서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파견을 보낼 때 그 파견 취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개발도상국의 기초교육 향상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제가 갔던 태국도 파견을 보내고 다양한 국가들을 보내지만 체코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도 보내지는 않아요. 그만큼 세르비아는 이렇게 참 누가 개발도상국을 정하고 누가 선진국을 정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 공고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르비아는 개발도상국이다. 그만큼 경제 수준이 높지는 않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척도가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스타벅스 가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시험 치러 수도 베오그라드에 갔다 왔는데, 아메리카노가 2,200원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2,000원, 정확하게 2,233 얼마인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한 잔이 2,200원대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늠은 가실 것입니다. 한국이 4,200원인가 그렇죠. 스타벅스라는 자본주의의 끝판왕, 그 돈 좋아하는 기업이 한국에서는 4,000원에 파는 거를 이 나라에서는 2,000원에 판다. 자기들도 얼마나 더 4,000원, 5,000원 받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경제력의 차이는 조금 있다.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 기준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본다라는 곳이 세르비아라는 곳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세르비아는 EU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유럽연합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EU 국가는 아닌 곳이다. 세르비아를 잠깐 알아보시면 세르비아의 수도는 베오그라드입니다. 영어로는 벨그레이드라고 그러고 여기 말로는 베오그라드.
벨그라드 혹은 벨그레이드라고 그러는데 제가 국립국제교육원으로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학당 기준으로 세종학당은 노비사드에 있습니다. 여기 노비사드는 부산처럼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고속열차가 생겨서 제가 베오그라드까지 갈 때 고속열차 타면은 정확하게 24분 정도 걸렸어요. 24분. 기차 가격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면은 380 디나르니까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편도 4,000원, 왕복 8,000원이면은 수도를 갈 수 있고 왕복 1시간이 걸리지 않는데 10,000원으로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좋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할 얘기 모든 기준은 세종학당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태국을 갈 때 다녀와 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아는 것은 대학교라기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개념이 국립국제교육원일 거고 세종학당 같은 경우는 노비사드는 노비사드 대학교 철학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학생은 아니지만 주로 성인 학습자들이고 미성년자 학습자들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주류는 성인 학습자들입니다. 그리고 올로모츠는 한국어 전공 학생들이 있었던 반면에 여기 노비사드 대학교에서는 아직 한국어 전공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어 전공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공자학당은 있습니다. 항상 세종학당이 있는 곳에는 공자학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한국어 전공 학생은 없지만 성인 학습자들을 주로 가르친다. 그래서 제가 딱 처음으로 너 노비사드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궁금했던 점은 세종학당 같은 경우도 대학교 소속에 있는 세종학당이 있고 그냥 대학 소속이 아닌 세종학당이 있는데 제가 느끼고 보고 들은 바로 대부분 유럽 지역에 있는 세종학당들은 대학교를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사관이나 이제 문화센터 그런 곳을 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철학대학교 안에 소속이 되어 있고 숙소 같은 경우는 이전 파견 선생님들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원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학교 원룸을 봤는데 교직원 원룸이 따로 있지는 않고 학생 원룸을 같이 써야 되는데 상태를 보게 되면은 내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다음에 언젠가 제 원룸을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가난한 층인데 여기서는 그 집값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제가 1호 세입자고 신축 건물이고 저는 담배를 피지 않지만 테라스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화장실도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욕조 문화가 많은데 여기서도 이제 신식은 욕조를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샤워 시설이 되어 있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숙소는 원룸을 주로 구해서 쓴다. 이전 파견 선생님도 그렇게 왔고 저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께서 새로 오실 때는 학교 기숙사를 쓴다고 해서 아마 노비사드 학당은 학당장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 하시기 때문에 기어이 무조건 나 기숙사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넣어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달도 못 살고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학교 근처에 원룸을 잡아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파견 교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숙소와 비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